시그널이 뭐 들어오는 게 있나요? 김주환 아나운서? 네, 오늘 체크해볼 뉴스는요. 간밤 있었던 미국과 EU 사이의 의약품과 반도체 관세 15% 상한 보장 소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EU가요. 무역 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EU가 산 의약품과 반도체 목재에 붙는 관세가 최대 15%로 제한되고요.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도 27.5%에서 15%로 다시 낮아집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여전히 고관세이지만 관세의 할당제로 협력 검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결국 양측이 무역 갈등을 완화하고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합의, 미국과 유럽 기업들에게 어떤 이익이 준지를 넘어서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일지 부담일지 오늘 그 전략 세워보도록 하시죠. 네. 자, 시장 시그널 또 함께 하실 분은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과 유럽의 대체적인 관세 합의 소식들이 뭐 나오고는 있는데 뭐 워낙 무덤덤해져가지고 일단 반도체 이슈, 미국 상무부는 뭐 TSMC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분 확보를 검토하지 않는다. 인텔의 지분 확보는 그게 지분 확보가 아니라 이제 인텔이 잘못하면 쓰러질 것 같으니까 정책 자금 지원을 하는 형태인 것 같고 그동안 이제 또 뭐 이 보조금을 주면은 그동안 지분 내놔라라고 보도가 지금 몇 번 나왔었잖아요. 삼성전자도 막 지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오버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와 관련돼서 네. 뭐 유럽과 이게 질문이 어디로 나오고 있지? 삼성전자가 저긴가? 그래서 이 해당 내용들이 이제는 사실 15% 관세만 되더라도 시장이 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었으니까. 네, 간밤 있었던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 15% 합의를 보면서 한국의 반도체, 한국의 의약품도 한 15%로 적용이 되게 된다라면 호재로 봐야 될까라고 시장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제 15%로 이제 마감이 이제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되려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있어서 좀 물러날 생각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동맹국들을 지금 계속해서 좀 괴롭히고 있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가 뭐 베트남처럼 소위 말해서 일방적인 딜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정 수준에서의 어떤 협력은 오히려 좀 불확실성 해소로 좀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EU와 비슷한 수준의 어떤 부분들로 좀 합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관세로 인해서 우려감이 좀 깊어졌었던 뭐 반도체라든지 의약품 쪽은 당연히 이제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이번 이제 EU와의 합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최대 15%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예상보다 더 낮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도 이런 수준으로 합의에 다다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저는 좀 삼성전자를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미국에서 현지 생산이 좀 가능하느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현재 투자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반도체를 제조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 미국 현지에서 지금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뭐 바이든 정부 시대 때도 뭐 IRA 이제 보조금을 좀 받기 위해서 상당한 이제 좀 투자를 했던 만큼 이 관세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하이닉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 충분히 지금 관점에서도 저는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오늘도 조금 반등이 좀 세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0.8%에서 1% 내외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 또 이제 3분기에 워낙에 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이제 떨어졌던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가장 중요했던 이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사업 부분들이 지속적인 좀 적자가 이어졌던 부분인데 드디어 이게 3분기부터는 적자폭이 좀 축소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HBM 관련해서 통과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HBM4 관련해서 뭐 엔비디아 퀄테스트를 드디어 통과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그 HBM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결국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번 상반기가
실적에 대한 바닥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는 턴어라운드 구간에 좀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관세 부분만 빠르게 조금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우상향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관세. 미국은 관세 협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 아까 그 표현을 하셨는데, 뭐 우리 처음에 모두에 또 했던 TGA라고 하는 미국 재무부 일반 기준 돈이 없다니까 돈이 곳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곳간을 채워야 되는데 관세라도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그걸 피해갈 수 없는데 15%는 이미 예고된 바고 그정 예고한 수준에서 마무리되면은 불확실성의 해소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뭐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이번 합의 내용이 한국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좀 투심을 만들어줄지가 오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할 수 있는 호재가 있는 다양한 섹터가 함께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오른 건지 아니면 한미 협상 때문에 오른 건지 그 재료가 조금 희석돼서 저희가 명확하게 알긴 없지만 물론 뭐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된 의약품 관련된 얘기가 오늘 가장 많이 좀 이 해당 이슈에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네. 바로 1대1로 매칭시킬 만한 이슈는 또 아니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도체 또 한미 무역 협상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최근 좀 견조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금리 인하가 전 돼야 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까지 이 내용이 있어서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꼭 봐야 되는 섹터라고 보고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좋게 보시는군요. 네. 어쨌거나 뭐 이재용 회장도 지금 미국 가시죠. 예, 가고 뭐 누굴 또 만날지 모르겠어요. 엔비디아를 만날지 뭐 만난다면 또 거기에 따른 시장이 또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뭔가 막 상상을 하겠죠. 야, 뭐 HBM4가 엊그저께 단독 뉴스 나왔던데 퀄 테스트 통과하고 우리 어제 다뤘잖아요. 네. 이제 뭐 퀄 테스트도 이제 단계가 좀 여러 개 단계지만 그래서 좋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자, 삼성전자 말고 삼성전자와 친구들 얘기하는데요. 부류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부장? 같이? 일단은 저는 대장은 뭐 삼성 하이닉스 투톱으로 좀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굳이 본다라고 한다면 전 장비 쪽도 한번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이제는 앞으로 이제 대부분이 반도체 장비에 있어서 레이저가 좀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 여기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뭐 이오테크닉스 정도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오 테크닉스 많이 얘기해갖고 이제 식상한데. 그럼 다른 거를 좀 꼽아보자라고 한다면, 뭐, 아이패밀리, SC 정도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이오 테크닉스를 계속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워낙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레거시 쪽은 안 됩니다. 레이저로 다 이제 노광 장비로 이제 하는 이제 시대가 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우리나라 이제 원탑 회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직간접적인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에 이제 그 공급처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뭐 삼성만 있는 게 아니라 뭐 SK 하이닉스 등 글로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지금 지속적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기업이 이제 조금 부진하거나 기울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제 밸런스 자체가 굉장히 좀 좋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HBM4가 아니라 그 위에 이제 선당 공정들이 계속해서 좀 나올 겁니다. 나중에는 뭐 HBM6, 7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에 이제 선당 공정이 미세화가 될수록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수율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이제 그동안 각광받았던 이유가 뭐 HBM 수율이 이제 상당히 좀 높았기 때문인데 결국에는 그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겠지만 결국에는 장비에 대한 이제 중요성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뭐 대형주 단을 조금 배제하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장비단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오 테크닉스는 HBM 장비가 없어요. 네, HBM 관련해서 이제 제외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외에 이제 레이저 장비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도 이제 상당히 조금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이오 때문에 테크닉스는 레이저 뭐 원천 소스에 뭐 이게 십수년째 뭐 얘기하는데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어닐링이 되고 뭐 삼성전자 뭐 첨단 공정에 우린 다 들어갈 뭐 테스트 장비는 가끔 하는데 양산 장비가 들어간 게 아직 없단 말이죠. 그럼 양산이 들어가면은 숫자가 이제 팍팍 찍히죠. 네. 그게 없어서 여기는 또 뭐지 도대체 매번 저는 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데 시장에서는 얘기를 많이 떠들고 고착화시키죠. 근데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은 국내에 몇 없어요. 거기 뭐 성교동 회장이나 뭐
몇몇 사람들은 알겠죠. 회사 사람들은. 회사 구경도 못해. 뭐 탐방도 가보면 뭐 열어주지도 않고 좋대. 그리고 전시에 나오는 거 보면 맨날 마킹 장비 이런 거 하고 용 그림 막 그려주고 막 이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 참 잘하세요. 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사실 뭐 네, HBM 쪽을 보려고 하면은 뭐 하나세미텍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저쪽 한미 반도체를 조금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HBM 쪽은 아무래도 경쟁사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미 반도체의 입지가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뭐 앵커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약간은 좀 이제 일반 분들이 보실 때는 상당히 좀 베일에 가려져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마킹 장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레이저 관련 장비 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여태까지 좀 올라왔던 이제 부분들이다 보니까 사실상 최근에 어떠한 이제 흐름들을 조금 보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좋아질 때 수급이 몰리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였던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보면은 삼성이 올라갈 때 좀 같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몰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오테크닉스 역시도 좀 같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번 같이 볼 필요는 충분히 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도 너무 좋다 보니까 조금 이제 놔주기는 좀 아쉽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에 비하면 오른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저평가 국면에 조금 있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한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뭐 개인적인 견해의 차이도 있고 다 주관이 있으니까. 장비 혹시 뭐 아는 거 있으세요? 장비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열심히. 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HBM 쪽 장비보다는 어쨌든 지금 당장은 파운드리 쪽 장비를 집중해야 한다. 제가 그래서 그런 지원을 했거든요. 아니 최근에 파운드리 관련 장비는 상승하고 있는데 네. HBM 관련주는 언제 상승해요? 라고 제가 주변에 여쭤봤더니 그동안 HBM 장비주만 올랐잖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성하고 파운드리 장비주에 좀 집중하고 있는 시즌입니다. 그래요. 요즘 뭐 이제 베이스 타입 그 뭐 웨이퍼에다가 한 단 올려가지고 하는 뭐 그런 내용도 공부해 보면은 네. 트렌드가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또 공부하는 자세.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시그널이었고요.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